네, 안녕하십니까. 모란투입니다. 오늘 5월 4일 11시 20분 정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은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쉬는 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날이죠. 상당히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시장 한번 조사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마지막 어떤 발악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늘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지금 막 뻥카를 날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벙커를 날려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벙커를 날린다는 건 뭔가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벙커도 날리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아마도 이 전쟁의 종식에 대해서 점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한 98.3 정도 되고 있고요. 골드는 4,586불,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아까 잠시 이렇게 호르무즈 해역에서 미 해군 함정을 피격했다 이런 뉴스가 20시에 좀 나왔었는데 그때 한 104불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한 101불 정도 돼 보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을 한번 빡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의 지표의 흐름은 제한적 상승에 대한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요. S&P 500 잠깐 보시면 과열된 양상 보입니다. 이렇게 과열된 양상 보이고 이때도 사실상 상당히 과열됐는데 이걸 끌고 가고 있는 힘은 바로 유동성인 것 같아요. 하지만 MACD의 어떤 꼭지점을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모습 보이기는 하는데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제죠. 어제 OBV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적 지표가 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이게 다 엉키잖아요. 윌리엄스 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과열되어 있던 적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으로 보니까 좀 있네요. 일봉으로 봤을 땐 있네요. 없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그냥 꾸준히 상승하는 S&P 500에서는 이런 과열 양상이 그냥 뚜렷하게 보입니다. 약간의 조정이 살짝 보이지만 이 정도는 조정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만약에 조정이라고 하면 요 정도 조정이겠죠. 요런 연두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보조지표들에서 어떤 게 맞냐 어떻게 틀리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보조지표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의 선택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RSI가 과열되어 있고 윌리엄스 R 지표도 과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MACD도 엄청난 상승 이후에 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면 저 같으면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간에는 그냥 관망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타고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약간 커브를 조금 꺾었고요. 중심선으로 약간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현재는 충분히 과열된 시장은 맞다. QQQ 같은 경우는 과열된 양상 보여줍니다. 왜 QQQ가 S&P 500보다 최근에 더 많이 오르냐라고 얘기하신다면 QQQ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죠. QQQ에 포함되어 있는 100개의 업체들 중에 지금
리딩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D램 쪽이죠. 지금 D램 쪽이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큰 조정 겹치고 있죠.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올타임 하이를 찍고 벌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때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승의 물량을 다 잡아먹었다고 보입니다. 결국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겨버린 거죠. 하지만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뭐 본인들이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 이 AI 쪽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진짜 웃긴 게, 엔비디아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따지면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칩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엔비디아의 그 서버를 쓰지 않는 이상 AI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대요. 실제 제가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심은 아직 할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조금 헤매고 있는 모습 보여주지만, 명확하게 브로드컴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 줬었는데도 안 산 우리가 바본 거고, 조금 산 제가 바본 거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OBV가 계속해서 상승 시그널을 주네요. 왜 이런 상승 시그널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상승 시그널을 줍니다. 어찌됐건 OBV에서의 상승 시그널이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과열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과열 구간에서 조금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구글을 같이 볼게요. 구글은 정말 엄청난 기염을 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과열됐냐, 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RSI 지표로서는 상당히 툭 튀어 올라온 건 맞아요. 아니구나, 여기도 있었구나. 뭐 이 정도 회사들을 이 정도 올라가는 건 그냥 일반적이나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글은 MACD 꺾이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붙었습니다. 여기 다시 붙으면서 실적 장세로 해서 다시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 중에 이런 좀 힘 있는 주식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올라가 버리면, 뚫고 가버리면 확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가 실적도 받쳐줘, 뭐 산업에 대한 섹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받쳐주다 보니까 그냥 냅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TSMC 오늘 조금 오르고 있는데, TSMC가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꾸물꾸물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과열 양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속 가죠.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주식.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지만 아직은 여전히 100일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100일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걸 보여준다라는 건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뭔가 트리거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수하는 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했었어야 돼요. 365불 할 때, 그 365불 때 매수를 했으면 지금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테슬라는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네요. 물론 볼린저 밴드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보이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200일선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200일선 강하게 뚫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못 뚫고 내려왔죠.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죠. 이 테스트 할 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애플은 오늘 당연히 빠지는 게 맞죠. 어제 너무 올랐고요. 어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꽤 매도를 했어요. 올타임 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은 아주 건전한 조정, 방향성 맞죠? 방향성 맞기 때문에 200일선 딱 지지하고 가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잘 가고 있다. 과연 애플 팀 쿡의 은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 애플에 지금 기술자가 왔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기술자가 왔다는 거죠. 기술자가 와서 애플이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 그 혁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애플이 이제 한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존, 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아마존도 요때 샀어야 됩니다. 요때 샀어야 되는 거고, 요때 샀어야 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바닥 다지기를 했죠. 이미 바닥 다지기를 했고, 주봉으로 보면 사실 아마존 되게 잘 못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제 영상에서 아마존이 이렇게 선을 잘 만들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잘 지지하고 간다,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잘 지지하고 가죠. 지금 125일선이 있잖아요. 125일선을 아주 잘 지지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주봉으로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한 달 내내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오야,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개파락 이후에 방향 못 잡고 있죠. 요런 과매도 구간, 과매도의 과매도, RSI까지 과매도, 그 다음에 CCI까지 과매도 구간이 겹치는 요 영역이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헤매고 있어요. 주봉으로 보면 좀 헤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추세에 대한 하락은 시작된 것 같아요. 요 추세에 대한 하락이고요. 요거를 기점으로 하기에는 제 생각엔 요 하락세를 가지고 오고 있지 않나. 더 빠질 수도 있다. 200일선을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헤매고 있기 때문에 한참 빠질 수도 있다. 벅셔스웨이 같은 경우는 오늘 몇 불이죠? 478불, 474불에서 계속 고민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계속 탕 찍다가 내려와요. 탕 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어디에서 부딪혀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치고 있잖아요. 밑을 빵빵빵빵 때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내려와요. 제 경험상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지지하는 걸 계속해서 터치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때는 매수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런 시점에는 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와, OBV는 뭐 거의 바닥에 붙었어요. 바닥에 붙었기 때문에 요 정도면 사실 되게 많이 하락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어떤 의미 있는 방향성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벅셔에서는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도 바닥을 몇 번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좀 더 상승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요 129불, 130불 정도, 128에서 그죠? 122네요. 122에서 130불까지의 영역, 요 영역에서 지금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직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장기 이평선들 다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자. 템퍼스 AI, 와, 제발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과매도 영역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는데 이때 뭐 사지 못했으니까요. 이때 못 샀으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과열은 아닌 거고요. 지금 뭐 과열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라고 보입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아까는 분명히 하락이었는데 지금도 하락이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일라이 릴리가 여기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200일선도 깼고요.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 주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영역인데, 그래도 엊그저께 큰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깨고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 좀 많이 불안하다. 100일선 급하게 꺾였고요. 125일선도 마찬가지고 200일선만 좀 남아 있는데, 과연 200일선을
항상 200일선이 좀 기준이 되긴 했었었네요. 200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차트이기 때문에 또 200일선 위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200일선에 도달하거나 좀 깨졌을 때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라이릴리를 매월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라이릴리가 그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큽니다. 제가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왜 적립식 투자를 하냐라고 한다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대장주를 계속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노브노디스크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합니다. 뭐 이런 데서 사서 뭐 올라간다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아가지고. 자, TQQQ. 와, TQQQ 정말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가네요.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벌써 2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벌써 2배 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QL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 속슬. 속슬은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거죠. 기회를 안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네요. 정말 할 말이 없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도 과매수라고 찍히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정말. 라브는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네요. 오늘 한 6% 정도 상승하는 거 보여주는데, 야,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투자하지?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와, 이거를 어떻게 투자할까요? 125일선을 탁 찍고 올라가는데 언젠가 저도 좀 큰 여유가 생기면 한번 해보겠지만, 바이오테크는 올라가고 있고요. 로보트도 올라가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도 더블 바텀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리플 바텀이네요. 트리플 바텀을 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부분 없다. 뭐 뉴스케일 파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오클로도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오늘 뭐야 이거? 서클 인터넷 그룹이 아마 이게 그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를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사지? 진짜 대단합니다. 물론 이럴 때 사는 거 좋아요. 괌에도 완전 찍혀가지고 있을 때 사는 거 좋은데, 이제 이자를 준다는 거죠. 서클, 그러니까 USDC죠. USDC를 사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건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USDC만 줄 거냐?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저는 요거는 투자를 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오늘 이더리움도, 그리고 이더리움 왜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약간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상승의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따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명확하게 시장에 휘둘려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또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네요. 요 꼬리 되게 좋았는데, 요 꼬리를 보고 다시 투자했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뭐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좀 쉽지 않네요. 이런 과매도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뭐 아이온큐가 뭐 이래저래 뭐 또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었고요. 퀀텀도 뭐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근데 하지만 100일선을 계속해서 뭔가 뚫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온큐는 올라갔고, 퀀텀은 못 올라갔고, 리게티는 아직 도달도 못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오늘 샌디스크 또 4% 오릅니다. 야, 시그널도 안 나와요. 괌에서 시그널도 안 나옵니다. 오버해야 나오는데 오버도 안 했어요. 계속 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40불짜리가 벌써 600불을 가 있는 뭐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고. 우와, 인텔. 와, 이거 오랜만에 봅니다. 인텔 과매수 구간 진입했으니까, 와, 인텔은 절대 못 산다. 요런 거 내려올 거다. 요런 느낌이고요. AMD도 야, 진짜 크다 커.
과매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 갑니다. 오,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인텔의 이 과매도 과매수 구간, 매우 과열된 구간이라고죠. 하죠. 이렇게 두 개 겹치면 저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버티브 뭐 꾸물꾸물 가고 있고, 루멘텀 오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일정 부분 매도세가 나왔다가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단기적으로는 움직여도 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매도를 할 거냐,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못 사요. 이렇게 했다 다시 못 샀으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 그냥 못 먹은 거죠. 요만큼을 못 먹는 거예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요 사인이 나오면 판다. 만약에 더 아래에 갖고 있어 요 사인 때 팔았어도 not bad. 이런 거는 못 삽니다. 자, 국내 관심 한번 봐볼게요. 오늘 휴일 전날이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닉스, 와 정말 오늘 기염을 토했죠. 11.8%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 싶은데 뭐 대단한 주식입니다. 대단한 주식. 뭐 더 얘기할 건 없어요. 하이닉스는 우리나라에서 사도 되는 주식입니다. 사도 되는 주식. 오늘 이렇게 크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됐건 잘 가고 있다. 삼성전자 좀 애매하다. 지금 삼성전자 좀 애매해요. 뭔가 손바뀜이 많아요. 손바뀜이 많은 걸로 봤을 땐 아마도 파업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역시나 꾸물꾸물 힘없고, 삼성전기, 와 삼성전기 지금 매도 시그널 나왔죠?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갑니다. 그냥 와 대단합니다. 현대중공업도 많이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아쉽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아직 요때 한번 있었네요. 요때 한번 있었는데 요때가 매도 시그널이었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갔네. 뭐야 이거? 아니구나. 이때 과매도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때 샀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올라갔다가 LG전자 힘은 없지만 그냥 꾸물꾸물. 와, 한국항공우주 갑자기 뭐죠? 갑자기 웬 13%? 요즘에는 우리나라 주식들 뭐 10%씩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닌가 봐요. 상당히 불안정한 상승이 좀 보이고요. 일단 주봉으로 봤을 때도 과매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한국전력도 맥을 못 주고 있네요. 메리츠는 계속해서 지금 도대체 이 11만 원대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코덱스 200, 와 기염을 토했네요. 여기서 분명히 매도 시그널 나왔고 다 나왔는데도 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다. 고배당주도 매도 시그널 나왔고 조정받고 다시 갑니다. 고배당주 위클리도 나왔고 내려와서 다시 갑니다. 증권, 오늘 증권 많이 상승했어요. 1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이때 분명히 매도 시그널 나왔는데 가다가 다시 가네요. 제가 제일 요즘에 궁금한 건 도대체 이 ETF 뭘까? 끝도 없이 오르는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와 정말 이거는 저 이걸로 많이 바꿨거든요. 펀드들을 이걸로 많이 바꿨는데 왜 바꿨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얘네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지금 미국이 일정 부분 오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 못 산 게 한이다. 진짜 이때 못 산 게 한이다 할 정도로 이걸 조금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서 좀 아쉽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가고 있다 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은 무난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 뭐 크게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은 코인 시장이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코인 시장 한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어린이날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